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린트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올리기 전에 우선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냥 저 혼자 심취해서요. 그런데 그 영상을 제가 봤더니 제가 들어봐도 도저히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이미 보신 분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클릭해서 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참 듣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더 듣기 힘든데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앞으로 실수로 클릭해서 제가 찬송가를 부르는 부분이 있으면 듣기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건너뛰기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하는 부분으로 건너뛰시기를 바라고, 다시는 제가 이렇게 찬송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같이 이렇게 무슨 제가 뭐 성악가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면서 이렇게 돼지 목 다는 소리로 하는 이런 거는 제 나름대로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주 여러분 앞에 심하면 불쾌감까지 주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퍼포먼스를 안 할 것을 제가 태극기 앞에 맹세하는 바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전라도인에게 고함, 정말 전라도 사람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과 좀 어찌기 보면 물어보고 싶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답변을 듣고 싶은 이런 말씀을 좀 한번 오늘 드려보고 싶어요. 문재인, 이제 제 표현으로는 문빨이지요. 이제 40%의 대통령 아닙니까? 40%로 당선됐다는 것은 이게 이제 곧 어부지리를 의미하며, 즉 60%는 반대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당선은 당선이지요. 그러나 60%, 40%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60%가 반대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40%를 득표한 중에 30%는 이건 뭐 수학이라 할 것도 없이 산수 수준의 30%는 호남인들의 몰표다. 10% 정도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떤 이제 다른 도에 살고 있는 어떤 좌빨들의 표, 이렇게 해서 호남 30대 좌빨 10% 이렇게 당선된, 이건 산수 아닙니까?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건 그냥 인구 비례로서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인구 비례와 투표자 수로서. 그럼 투표자 중에 호남인이 몇 퍼센트냐를 나누면 이건 뭐 금방 나오는 계산이니까요. 그리고 또 뭐 광주 같은 데서는 뭐 95%라는 북한의 평양과 다름없는 몰표가 나오는 참 기현상,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야, 그러면 이제 뭐 호남인들이 몰표를 줬든 말았든 그게 무슨 문제냐 하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국가에 있어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거는 호남인들이라고 해서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이번에 목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2번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이 났습니까? 육군, 해안가를 지키고 있는 육군, 바다를 직접적으로 지키고 있는 해군, 초계기를 띄워서 바다를 지키고 있는 공군, 여기에 또 더 보태지는 해경, 이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호남인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라도 쪽으로 안 왔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목선으로 내려온 그
그 일종의 이제 아직은 신분이 밝혀지질 않았죠. 벌써 뭐 둘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둘을 뭐 2시간 만에 돌려보내는 우리나라 그 정보국에서 이제 뭔가의 은폐의 어떤 의미 저게 있죠. 그 국방부에서 계속 거짓말한 거 보세요. 그럼 뭐 정보원이라고 해서 뭐 국정원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은폐에 지금 무엇인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2명이 남았는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무장을 한 북한군 특수군 출신의 무장을 한 간첩이었다. 무장 간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파만파죠, 이거는. 뭐 삼척 시민들 뭐 대책도 없이 수없는 사람이 희생을 당했겠죠. 사상을 당하든 사살을 당하든 뭐 상해를 얻든. 자, 이런 안보 구멍을 낸 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지한 문빨, 더불어공산당, 정부, 이 주사파 정부의 실책이에요. 호남인들은 이거 인정하기 싫으신가요? 팩트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기껏 한다는 게 뭐 파도가 1.5m에서 2m라서 안 보였다. 다 기상청 발표는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실제로 0.2에서 0.5m 사이에 잔잔한 파도였잖아요. 다 거짓말. 이런 거짓말.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 레이더는 무슨 레이더입니까? CCTV에 다 선명하게 잡혔는데 무슨 레이더 타령입니까? 이런 식의 거짓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정권 수립을 하게 만든 1등 공신은 당신들 전라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으로부터 이어지는 오로지 옛날 그 평화민주당, 지금의 민주평화당의 전신인 모르겠어요. 그 민주평화당이 김대중의 후손인지 더불어공산당이 김대중의 후손인지 아니면 다 그게 그 밥의 그나물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더불어공산당, 꼬마공산당, 정의당 그리고 호남민주당, 민주평화당을 일컬어서 범여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여권. 어차피 그 밥의 그나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시절부터 김대중 1세기였잖아요. 옛날에 김대중이 호남에 공천을 하면 말뚝을 박아놔도 당선된다는 사실이었잖아요. 95%에서 호남 제일 낮은 곳이 85%, 제일 높은 광주가 95%. 이거는요, 민주주의 투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전라도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신화지만 우리의 건국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이거는 단군은 신화지만은 전라민국의 단군은 김대중이다. 그러니까 전라민국이 김대중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독립된 국가 형태로 지금 대한민국에 소속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대중을 단군처럼 모시는 어떤 전라민국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온 계보에 의해서 오늘날 더불어공산당으로 이어지는 이게 사실 현실적인 정치 모습이 아닙니까? 예? 단군은 신화지만 김대중은 실존인물이잖아요. 실존인물이고 또 북한에서 김일성이 우상인 것처럼 전라도에서는 김대중이 절대적인 우상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광주에서 95%의 득표율을 선거 때마다 보인다는 게 이게 뚜렷한 증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준 이 더불어공산당 문빨 정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한민국 군대를 붕괴시켰잖아요. 군대를 붕괴시킨다는 건 뭐예요? 국가 안보가 망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로 일과 후에 군인들더러 PC방을 가도 좋다. 당구장을 가도 좋다. 나가서 피자 먹고 싶으면 피자 사 먹고 들어와라. 다만 술만 먹지 말고 정해진 뭐 10시면 11시까지 들어와서 자라.
아니 현역 군인들이 일과 후에 무슨 나가서 PC방에 간다고 당구장에 간단 말입니까? 만약에 군대라는 게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비상사태가 생기는 게 군대인데 PC방에 나가 있고 당구장에 나가 있는 군대에 군인들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한 방에 효율적으로 몰아들인단 말입니까? 그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은 이거는 사실상 군대 와해를 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군대 와해가 됐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번에 목선 사건 아닙니까? 예? 보나마나 해안가에서 모초를 쓰고 있던 초병이 병장이라는 놈이 뭐 쫄병 하나 데리고 나가서 야 너 잘 봐. 그리고 저는 아마 이렇게 인터넷 게임이나 하고 있었을. 이거 뻔할 뻔치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잖아요. 뭐 병장이 제대로 근무 씁니까? 그 이등병은 이등병대로 졸려서 꾸벅꾸벅 조는 사이에 목선이 들어왔다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 그러는 사이에 CCTV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CCTV에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군기가 없어요. 왜? 그리고 또 훈련 금지. 군대 훈련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뭐 한미연합훈련은 차지하고 그런 큰 뭐 사단, 군단, 여단 이런 대대급 이하의 훈련만 허용한다. 전쟁이 나면 대대급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대대가 모여서 연대급, 연대가 모여서 사단급, 사단이 모여서 군단급 훈련을 평상시에 했을 때 실제 전시에 우리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연합훈련 한 번을 안 하는. 이거 당나라 군대잖아요. 왜 그럼 이런 정책을 펼까요? 전방에 있는 9개 사단이 벌써 와해됐어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 조선인민군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편안히 오십시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국방부가 얼마나 거짓을 호도했습니까? 국민들한테. 전라민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보 문제 없다. 이렇게 해도 끄떡없다. 뭐 휴전선에서 10km 정찰 비행 금지, 20km 뭐 전투 비행기 금지 뭐야 이런. 그렇지만 우리 끄떡없다더니 뭐가 끄떡없으니까 이 목선 하나 들어오는데 아무런 제지 조치 없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인민군 특수부대였다면 전라민국 여러분들께서야 아이고 조선인민군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속초 막말로 목선을 타고 일개 소대만 내려온다고 해도 그렇게 발각되지 않고 특수부대 일개 소대만 내려온다 그래도 삼척 같은 시내 민간인들만 있는 삼척 같은 시내 순식간에 정복하는 건 특수부대로서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인질로 잡고 한국군과 대치한다면 어떡합니까? 삼척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 다 들어줘야지요. 자, 이런 정국과 정부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인 분들이 바로 당신들 전라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국가와 민족 앞에 뼈저리게 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좀 아닌가 하는 그런 걸 좀 한번 좀 생각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전라민국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오죽하면 인터넷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라민국 국가가 따로 있어요. 대한민국 애국과와 똑같이 그것도 4절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1절에 앞소절만 외우는 데까지만 얘기한다면 구글 가서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전라민국 국가라고 치면은요. 궁금하신 호남인들 분께서는 뭐 자기들 국가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든지요. 자, 1절의 소절이 이렇게 나가요. 광주천과 무등산이 마르고 닳도록 선상님이 보호하사 전라민국 만세. 대충 감 잡으셨죠. 이런 식으로 4절까지 가요. 참 대단합니다. 전라민국. 예, 전라민국인 건지. 이 전라민국 사람들한테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다고 제 영상 밑에 전라도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물론 전라민국 사람이라서 다 그렇진 않겠죠. 한 90%가 그렇고 한 10% 정도야 양심이 있지 이제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지요. 예, 좀 우리는 왜 그렇다고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호남인들 중에서요. 이 호남인들의 이게 응집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이게 고집인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콜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세계 시장을 서로 양분하고 있어요. 어떤 대기업도 여기에 도전을 못합니다. 왜냐면 이 맛을 흉내를 못 낸다 그래요. 그리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맛의 비밀이 그 회사 1급 기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자기들의 기밀을 보호하냐면요. 코카콜라에서 그만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경비나 수구 이런 사람들 말고요. 이제 어떤 그 간부급으로 아니면 연구진으로 있다가 그만둔 사람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5년 내에 펩시콜라로 못 갑니다. 펩시콜라도 마찬가지로 또 5년 내에 코카콜라로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이쪽 정보가 일로 스며들어갈까 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밀을 보안을 유지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럼 5년 동안 뭐 어쩌란 말이냐? 5년 동안 먹고 살 돈을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충분히 줘요.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 가거나 말거나 왜 이미 그때는 또 바뀌었으니까 시스템이요. 또 새로운 게 추가됐고 이건 모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아무리 돈 많은 회사도 이 콜라에 도전을 못해요. 이걸 못 따라잡아요. 거의 전 세계인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양대 산맥이며 누구도 아무리 돈 많은 재벌도 여기에 도전을 못합니다.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이 모세 홍해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혜태콜라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이야, 전라도 사람들은 혜태콜라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혜태콜라를 먹은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혜태콜라를 먹은 사람은 호남인들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외통수적인 이렇게 서로 모이는 자기들끼리만 이걸 좋게 이렇게 응집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이상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껌도 혜택껌만 씹어요. 제가 이제 전라도 사람들하고 보면서는 보통 우리는 껌을 살 적에 일반인들은 혜태 롯데 안에 자기 입맛에 맞는 껌 그냥 하나 집어갖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귀찮아서 아무거나 집어서 그리고 식후에 그냥 몇 번 씹다 버리고 이제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꼭 혜태 껌만 사는 게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롯데 껌을 씹으면 뭐 전라도를 배신하는 건가요? 참. 그리고 옛날에 요즘은 혜태콜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오리지널에서 만약에 혜태콜라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좀 혹시 어떤 분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중요한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옛날에 요즘도 나오겠지만은 그 쌕쌕이나 봉봉 하는 그 오렌지 주스 알맹이가 들어있는 음료수가 있었어요. 제가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쌕쌕이 롯데 거고 봉봉이 혜태 거예요. 혹시 제가 실수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있는 내용물이나 맛이나 똑같아요. 둘 다 오렌지 주스고 오렌지 알이 둥둥 떠 있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그 회사 동료, 당시 회사 동료하고 이제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20대 때 얘기예요. 하다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호남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동갑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만났지만은 야 그냥 앞으로 친구로 지내자 해서 서로 뭐 야자하고 서로 이름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이제 어딘가를 가고 있었어요. 그 여름날이었어요. 가다가 야 우리 뭐 쌕쌕이나 하나 먹고 가자. 목도 마르고 한데 한여름에 더우니까요. 그래서 그러자고 해서 이제 저 구멍가게가 보이길래 이제 야 저기다 차 대. 그래서 이제 차를 주차시켰죠. 그러니 그 친구는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조수석에 앉은 제가
사오는 게 마땅하다 싶어서 이제 내렸어요. 인도 쪽에. 그래서 이제 내렸어요. 그래서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친구가 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참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내가 색색을 사오든 봉봉을 사오든 그냥 집어오면 그만이지. 야 하고 부르더니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혜택 걸로 사와라! 이거예요. 아니 롯데 거 먹으면 뭐 어떤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무슨 뭐 어떤 조국을 배신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까? 내가 기가 차서 그랬어요. 아무거나 내가 사올 테니까 사오는 대로 처먹으라고. 이 쌕쌕이나 봉봉이라는 음료수 가지고도 혜택 걸어 사오라고 소리 지르는 게 호남인들이에요. 참 대단한 응집력입니다. 이거 정말. 예. 그러니 광주에서 한 정당의 한 후보의 95%라는 몰표가 나올 수 있죠. 바로 이런 정신. 이게 올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공산당이라는 정권을 세서 이런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낸 1등 공신들이 바로 당신들 전라도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음번 선거에서도 다음번 내년 총선에서도 더불어공산당, 일부 민주평화당, 그 외에 아주 개인적으로 인기 좋은 후보, 무소속 후보 한 명 정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호남에서 나올 정당 아닙니까? 여기서 자한당이니 바른미래다 이런 건 꿈도 못 꾸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출마한다고 해도 차라리 말뚝을 뽑았지 사람을 뽑지 않는 게 호남인들 아닙니까? 그리고는 허구한 날 더불어공산당과 전라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한당이 친일파의 후손들이라고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김대중이 신사참배하는 사진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이 신사참배를 한 것은 그러면 김대중의 후예인 당신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김대중이 신사참배를 한 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욕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일제시대 때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기 위해서 마음에 없어도 해야 하는 어떤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만주군관 학교를 나와서 일본군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 욕할 게 아니고 그러면 왜 김대중이 신사참배한 거 가지고는 아무 말이 없는 게 전라도 깽깽이 당신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싫은 충성을 하는 척 해야 했던 상황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의 신사참배를 놓고 한마디 더 비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박정희도 또 그 시대에 누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 어떤 우리 아픈 역사지만은 참 우리 할머님들 혹은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위안부로 끌려간 거 그분들이 가고 싶어 갔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생긴 일과 그냥 딱 달라붙어서 친일을 한 것은 이건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김대중을 친일을 했다, 신사참배를 했다고 해서 친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살기 위해서 한 짓이지. 박정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좀 포용력도 있어야 되지 않고 박정희는 나쁜 놈, 김대중은 좋은 놈. 이런 식의 논리는 당신들 전라도 깽깽이들만의 논리라는 겁니다. 한번 각성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쪽으로 생각이 편향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라도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셨다면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제 욕을 해도 좋습니다. 댓글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김대중과 김대중 후예로 이어지는 더불어공산당에 몰표를 주는 거다라고 하면 댓글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도 그 문빨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문빨이 소외된 하원에서 한 평화가 평화는 대화로 지켜진다라는 개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평화가 대화로 지켜집니까? 이번에 목선이 만약에 간첩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렇게 당나라 군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국가안보가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전쟁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라민국 국민 여러분, 제대로 말뜻 좀 이해해 주세요.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만사부려 튼튼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화 말이 좋죠. 똥돼지 김정은이가 대화가 될 상대자입니까? 그 살인마 김정은이가? 생각을 해보세요. 마약을 유통시키는 마약의 그 조직의 보스가 뭐 대화로 IS 이슬람 스테이트 그 테러범들이 대화로 됩니까? 그 쓰레기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다 쓸어서 쓰레기 소각장에 집어넣어서 김정은 똥돼지를 제일 앞에 세워서 다 소각장에서 불태워서 소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화는 무슨 대화입니까? 이 말씀을 전라도 깽깽이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 만사부려 튼튼. 이 말을 호남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인이 아니신 분인 중에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고맙고 감사하고, 제 의견에 혹시 동의하셨다면 호남인들 중에서는 동의가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하는 우파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